안녕하세요. 2차 종합반 소개 1탄 진행하겠습니다. 8월 매월 일요일마다 2차 종합반 설명회 진행할 예정이고 각 설명회마다 주제가 달라요. 오늘은 올해 기출문제 적중도하고 우리 종합반이 특별한 이유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개 소개를 드릴 거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또 다른 챕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전부 다 블리스스쿨 인강 사이트나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요. 오늘 오셨다 하더라도 다음 주 거는 유튜브 보셔도 충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매회 일요일마다 설명회가 끝나면은 제가 개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개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 적중도입니다. 7월 달에 본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종합반은 민사소송법 최영덕 박사님 그리고 특허법 제가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최영덕 박사님은 굉장히 특징적 이력 중에 하나가 일단 민사소송법 박사님이시고요. 특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학원가에서 강사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한 박사 출신의 교수님급 강사님이고요. 최영덕 박사님이 벨리사학원가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출제위원 교수님들과 같은 식견을 갖고 있어요. 이따가 특허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최신 판례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판례를 어떻게 분석하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난 너무 쉬운 결론을 도출했는데 나는 결론을 도대체 뭘 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천차만별이 나왔어요. 그게 같은 내용도 출제위원 교수님들과 같은 식견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이게 시험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 같은 내용을 교수님께서는 이쪽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전혀 엉뚱하게 저쪽 관점으로 수업을 해버리면은 하나도 못 써요. 2차 시험 절대 합격을 못 합니다. 그 관점에서 출제위원 교수님들하고 같은 식견을 가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교수급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교수님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많은지, 항상 밥 먹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저희 학원가에서 유일하게 같은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굉장한 적중률을 매량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급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채점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고득점 답안 채점할 때의 요령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민사소송법 대세는 벌써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대세는 저희 최영덕 박사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이 돼요. 놀라운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험이 21일, 22일 이렇게 있었는데요. 시험 끝나자마자 저희 최영덕 강사님께 문자와 카톡들이 다수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제가 1차하고 2차를 수업을 한 지가 이제 뭐 2차, 하여튼 전체 수업을 한 지가 10년이 돼 가는데, 저도 뭐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다음 날 오거나 같은 날 오거나 한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민사소송법 대세의 변화가 불고 있고, 이제 대세는 최영덕 강사님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보는 내내 22일이 민사소송 시험일이었습니다.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메시지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없어요. 강사님한테 이렇게까지 보내는 수험생분들께서 뭐 본인들도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반 이상은 교수님과 같이 풀어봤거나 비슷한 내용이었고, 저희가 종합반에서는 최영덕 박사님께서 타이트하게 집중 케어해 주시거든요. 특히나 최영덕 박사님 나중에 GS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1대1로 엄청난 케어를 해주십니다. 그런 걸 경험했던 걸 이제 쑥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같이 공부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본 증거력이나 수감자 공시성도와 관련된 문제는 좀 특이한 쟁점이었는데 정확하게 적중을 한 거죠. 교수님과 풀어보지 않았다면 논점도 못 잡았을 거고 멘탈 못 해줬을 생각 아니 풀면서도 간사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 접근하거나 답안 적는 법이 이게 그겁니다. 아예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채점에서 성적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분들께서 어떻게 채점하면 좋은지 고득점 잘한 조쌤 요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특허 상표 같은 경우는 강사마다 답안지 작성할 때 이거 쓰시오, 이거 쓰시오, 이거 쓰시오 천차만별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빵점짜리들이 많습니다.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 쟁점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급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이렇게 써라 라고 한 부분이 다른 과목에서도 도움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2차는 1차하고 다른 1차는 객관식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2차는 논술을 쓰고 이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 그 채점 기준표를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이슈가 많은 학문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답안 작성법으로 공부를 하면 10년을 공부해도 합격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운으로 되는 거예요, 운으로. 언제 갑자기 점수가 나오면 합격이 되고 안 나오면 말고. 그리고 내가 합격이 됐어도 이유를 모르겠고 떨어졌어도 이유를 모르겠고 나 저 친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이쪽입니다. 근데 정확한 진실과 진리를 공부를 하면은 그거대로 1년을 하면은 이 정도 실력, 2년 하면 이 정도 실력, 3년 하면 이 정도 실력, 실력의 누적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년 만에 합격을 하실 건데 이제 올해 종합반 오시면은 그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수석 노리면서도 업그레이드 모습으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방향성과 잘된 방향성의 공부법의 차이점입니다. 아무쪼록 당락을 떠나서 교수님 덕분에 이제 뭐 합격자 발표 나오면 또 수룩하게 이제 쏟아질 것 같은데요. 교소도 수강. 그다음에 4번 이런 판례도 사람들이 안 중요하다고 해서 보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강사님께서 최종 정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셔서 꼭 참고 봤는데 바로 나와버려서 정말 좋았어요. 이것도 아마 당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22일 날. 이건 카톡이네요. 6월에 선생님 수업 안 들었으면 이만큼 절대 못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는 아마 동차생들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차생도 엄청나게 잘 쓰고 와서 감격의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에요. 민서 너무 답답해서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수업 들어간 건데 수업도 많이 웃겨주시고 최영덕 박사님 재미도 있나요? 장난 아닌데 그러면 그래서 그 이후부터 민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정말 또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12장 쓰면은 좀 적게 썼습니다. 16장 썼으면 되고 21장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교수님들하고 맨날 밥 먹으면서 술 먹어서 말씀 여쭤보는데 21장, 22장, 심지어 22장, 23장 쓴 친구도 제가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필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수가 안 올라간대요. 제가 정말 많은 교수님들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술 마시고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면 되고 18페이지 우리 그 기준 페이지면 되는데 이 친구도 조금 썼네요. 뭐 그 정도 썼다는데 그것도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깨달은 거죠. 이건 23일입니다. 시험 당일이네요. 박사님. 이번에 이제 교수님급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또 박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도 사실 강사님이라고 안 하고 최 박사님 이렇게 호칭하긴 합니다. 박사님 문제 푸는데 모의고사에서 내신 서증이랑 이 GS죠. 기초 GS, 모의고사하고 기초 GS. 저희가 오늘은 준비를 안 했는데 모의고사 2차 시험 가기 전에 진행을 합니다. 1차도 월말 모의고사 보듯이 2차도 마지막 시즌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네요. 많이 푼 상계랑 교도 송달 문제랑 추후 반항수 너무 그대로 나와서 자신 있게 풀었어요. 마지막 정리 자료에서 나온 판례도 그대로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카톡이 온 것만이 아니라 이런 표현 또 처음 봤습니다. 진짜 믿음의 빛을 보았어요. 이 종교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습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수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최영덕 박사님 수업은 저희 밸류스고 홈페이지 인강을 가시면 작년 수업 다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저희가 지우질 않으니까. 그리고 자랑스럽게 또 공개를 할 거니까. 이런 강사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강사님들 거 자료를 보셨으면 아마 다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유일하게 압도적이었고요. 적중률 무슨 일 다 똑같이 충격받았습니다. 굉장한 문장이 나왔어요.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지. 교수님 오늘 시험 보다가 GS 푸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GS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요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승님 어제 시험 끝나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카톡 드립니다. 수업 듣기 전에 5월까지도 민소 너무 막막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친구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네요. 민소가 동차 때도 막막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거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주변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제가 공부할 때도 느껴보면 기득하지도 민소를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동차 아니면 기득일 건데 저희가 동차 종합반도 있고 기득 종합반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답답하다가 대다수 분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종합반 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할 거야. 하루 종일 민수만 하지 마라. 아이 특허도 하고 상표도 해야지 하루 종일 이렇게 민수만 하면 어떡하겠냐. 그럴 정도로 하루 종일 민수를 잡는데도 5월까지 막막한 기분 대다수가 느낍니다. 그런데 6월에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그냥 외워갔다고 달달 외워서 가버렸는데 그냥 거의 다 나와버렸다. 시험 시작할 때까지도 걱정